이 지금 보면 이렇게 차 우리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네, 오토파일럿 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FSD가 정말 편한 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가서 한 2달 가까이 여름에 있으면서 운전하는데 계속 차가 많이 막히니까 브레이크 밟았다가 엑셀 밟았다가 핸들에 손잡고 브레이크 밟았다 엑셀 밟았다가 그게 생각보다 중노동이더라고요. 갔을 때 뭐 라이드 하느라고 거의 뭐 하루 종일 운전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운전해도 별로 이렇게 피곤한 걸 모르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이걸 하니까 자다가 이 종아리에 쥐가 났어요. 쥐가 나가지고 깼었는데, 그 다음에 신경을 엄청 많이 써야 되잖아요. 또 하나는 이 거리를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차간 거리를 생각을 하고 엑셀을 급가속하지 않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급정거하지 않게 밟고 유지하는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인데 FSD는 그거 스스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죠. 이게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운전을 오래, 그러니까 짧은 거리지만 시간적으로 운전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분들한테도 FSD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예. 이 브레이크 밟고 엑셀 밟고 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것 자체, 그 다음에 눈치 보면서 일로 가야 돼, 저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거 안 하는 거, 그런 정신적 스트레스가 없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FSD가 하루에 지금 3.3불이잖아요. 한 달에 99불인데 그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다. 예. 운전을 좀 전에 제가 가는 거리도 한 8마일, 6.5마일, 7마일 정도 되는데 차가 막히니까 가는 거리는 시간은 한 50분 걸렸죠. 그죠? 50분 정도 걸리는데 가치가 있다고 봐요. 예. 그리고 어제 공식적으로 그 오세아니아 지역 호주랑 뉴질랜드에 FSD가 일반 사람들한테 배포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보니까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일단은 그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다운받고 나면은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렇게 FSD가 쓸 수 있게 떠요. 근데 여기 보면 오토파일럿의 그 옵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하는 게 이제 start FSD from park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브레이크 컨펌에 체크할 거냐 아니냐가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 시작할 때 목적지를 설정하고 나면 FSD를 시작하세요라는 파란색 버튼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눌렀을 때 브레이크를 한번 터치를 눌러줘야 이제 시작이 되게 할 거냐, 아니면 그거 없이 그냥 버튼만 누르면 시작되게 할 거냐라는 거에 대한 옵션이에요. 그거는 저는 그냥 없는 게 편하더라고요. 매번 이렇게 브레이크를 눌렀다 하는 게 더 안전하게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확인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작해라 이건데, 저는 그냥 없이 하고요. 그 다음에 Full Self Driving Profile에서 7, 그 다음에 스탠다드, 그 다음에 허리 모드가 있는데, 이건 제가 여러 번 설명했지만 취향에 따라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려면 한 번씩 다 써보는 게 좋아요. 한 번씩 다 써보시고
약간은 이게 3단계밖에 없다 보니까 이거는 허리 모드는 말 그대로 내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약간 지그재그도 하면서 운전하는 방식이고, 스탠다드는 그냥 딱딱 기다릴 거 기다리고 속도 딱 스피드 리밋 내에서 속도 절대 과속하지 않고 일반 적정 속도 유지하고 그렇게 달리는 거고, 칠 모드는 약간은 비기너 정도라고 보면 돼요. 되게 보수적으로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려고 하는. 이건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맥스 스피드 오프셋은 이게 다른 나라에서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쓸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한 속도를 넘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로의 제한 속도를 몇 프로까지 오버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맥스 40, 이게 맥스 최대치가 40%인데 40%를 다 설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65마일인데 보통 그럼 85마일까지 맥스 속도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65마일이라도 75마일, 80마일 달려도 잡지는 않아요. 얘가 막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막 위험하게 몰지 않으면 잡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건 조금 쓸모없는 기능 같고, 여기서 보면 이거 외에 Emergency Lane Departure Avoidance 뭐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냥 저는 다 선택을 해요. 한 번씩 한번 선택하지 않고 써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버튼만 누르면 솔직히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하니까 크게 사용하면서 어려운 건 없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감독하라고 막 메시지들이 자주 뜨네요. 방금 이렇게 파랗게 뜨는 거는 제가 뭐 얘기한다고 여기 설명하고 했잖아요. 이런 거 설명하고 하면서 고개가 돌아가니까 제가 그냥 비전으로만 그러니까 눈으로만 이렇게 앞에 감독하는 걸 해놨는데, 빨리 네 주의 집중을 앞으로 정면에 돌아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알람이 울리잖아요. 지금 소리 없이. 그러다가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띠띠띠띠 하면서 이제 뭐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나와요. 모형이랑 텍스트가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그거 울리는데도 안 하면은 빨간 핸들이 나오면서 삐삐 하면서 이제 FSD 해제된다는 의미로 Take over immediately 이렇게 뜨거든요. 빨리 이제 그냥 수동 전환하라고. 그러고 나면은 그렇게 한번 그걸 경고라고 해요. 스트레이크 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5번까지 허용이 돼요. 5번 이상 되면은 일주일 동안 못 써요. 근데 5번 이상 되면 일주일 동안 못 쓰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당 지금은 이제 어젠가 제가 글을 봤는데 3.5일로 줄어들었다는데, 원래는 7일 동안 한 번도 스트라이크 아웃을 안 당해야 스트라이크 아웃 하나가 있었으면은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웃을 제가 2개를 갖고 있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스트라이크 아웃을 안 당해야 한 번이 사라져서 한 번을 줄어들고, 또 일주일을 스트라이크 아웃을 안 당하면 0으로 줄어들고,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5번이 맥스예요. 그러니까 5번을 다 당하면 더 이상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니까 일주일 동안 못 써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예전보다 감독하는 그 강도가 줄어들긴 했어요. 확실하게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너무 자주 타니까, 너무 긴 마일을 타니까 이거 확실하게 느끼는데,
처음 12.5였나요? 그때 이제 처음 노넥 핸즈프리로 해가지고 나왔을 때는 엄청나게 센시티브 했어요. 그런데 버전 13 나오면 한번 조금 이제 완화가 되는 듯 하더니 지금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어요.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됐고,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핸드폰 여기다 해놨잖아요. 여기서 영화 같은 거 틀어놓고 아니면은 X 같은 거 이렇게 올려놓고 하면서 이렇게 살짝이라도 고개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간다 하면은 조금 있으면 아까 같은 파란색 메시지가 떠요. 핸들 손잡을 준비하라고. 근데 지금은 그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어요. 좀 더 여유 시간이 저한테 생긴 거죠. 예. 전망을, 물론 전방을 보면서 이렇게 조작을 하지만은, 그런 거 보면은, 빨리 차 안에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고민을 빨리 많이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세 번째 영상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 두 라인 보면 여기 왼쪽은 직진 좌회전, 오른쪽은 직진 우회전 차선이잖아요. 근데 직진 좌회전이 여기 좌회전 신호가 없어요. 비보호 좌회전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가 거의 왼쪽에만 섰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좌회전 차량이 있으면 못 가요.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니면 우회전, 지금 여기 보면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으니까 왼쪽 천천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기다려서 신호 한번 놓칠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지가 교통 흐름에 따라 가지고 우회전을 갈 줄 알아요. 우회전 차 탈 줄 알아요. 여기가 여러 번 얘기했던 마의 스탑사인 마의 12차선이거든요. 왕복 하나 둘 셋 넷 다 6이에요. 이게 다 스탑사인으로만 서로 이제 눈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러니까 여기가 꽉 차 있으면은 진짜 눈치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저기가 가야 되니까 얘는 기다려요. 이쪽은 나가려고 하는데 이건 FSD가 아닐 거예요. 눈치 딱 자기 사방에 눈이 있으니까 360도로 서라운드로 내 차례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알기만 하면 스탑 사인이니까 나 멈췄다 가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자기 차례가 아닌데도 훅 들어와 버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얘가 발전하면 할수록 어떤 거라냐면, 자기 차례가 되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나가요. 어떤 차들이 혹시 어길 수도 있잖아요. 자기 순서를. 그럴 때도 그럼 얘는 조금씩 나가요. 오케이, 니는 지나가면은, 너는 지나가면 나는 저기 이렇게 저렇게 가다가 내가 그 다음 갈게. 이런 식으로. 방금은 스탑사인에서 가면 되는데 얘가 덜컹덜컹 약간은 멈췄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런 것처럼 밑에 낙엽이 있었어요. 낙엽이 있다 보니까 걔를 뭔가 장애물처럼 인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혹 제가 예전에도 한번 올렸는데, 낙엽이 여기 가에 이렇게 웅덩이처럼 이렇게 쌓였으니까 얘가 그걸 돌아서 가더라고요. 원래는 밟고 가도 되는데 돌아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거죠. 안전하게 하는데,
그것도 발전한 거예요. 그렇게 조그만 것들을 뭔가 사물이 있다라는 거 인식하고 그냥 이게 뭔지를 파악하고 그냥 지나가도 된다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는 게 100%지만 100% 좋은 거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뭐가 있는 걸 지나간다는 걸 확인한다, 알 수 있다, 인지한다 라는 거는, 도로 위에 조금만 이상한 날카로운 물체가 있을 때 그걸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어떤 이제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다 라는 의미니까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그런 것들을. 예, 그런 것도 왜 이래? 이거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엮어서 자꾸 생각하고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예. 이 앞은 지금 베버리힐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비보호 좌회전을 막 하죠. 신호 바뀌어도 이게 일종의 관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웬만한 곳에서는 다 비보호 좌회전 할 줄 아니까 직진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다려줘요. 그러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런 거를 저 오렌지 카운티 쪽 얼바인이나 이런 데 가면요, 거기는 비보호 좌회전이 되는 곳이 거의 없거든요. 좌회전 신호 때 가야 돼요. 여기는 좌회전 신호가 있어도 비보호 좌회전을 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하고요, 거기 가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드린 게 지역별 편차가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얘는 지역적 습성도 관습도 다 훈련을 해요. 그래서 그 교통 법규뿐 아니라 이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있는 그런 관습, 관행 이런 것들도 다 인지를 하고 훈련을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듯해요. 지금도 보면은 앞에 차도 두 차가 있었죠. 두 차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두 개가 있었죠. 신형이랑 구형이랑. 근데 보면은 둘 다 아직은 FSD를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 차량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보면 보여요. FSD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근데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FSD 구독률이 1분기에 한 7% 정도였는데 라스가 얘기한 거를 근거로 보니 한 10% 정도, 10% 11%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한 10대를 보면 한 대 정도는 쓴다고 봐야 돼요. 어제는 라구나 힐 쪽이었는데, 얼바인 바로 밑에 라구나 힐 쪽이었는데, 몰에서 좀 나이 있으신 분이 FS를 쓰시더라고요. 주차된 곳에서 버튼 하나 누르고 차가 후진해서 빠진 다음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봤더니 이제 운전대에 이렇게 해서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손 받치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무릎에 받치고 이렇게 핸들 이렇게 쓰시더라고. 그 저기 뉴 모델 Y인 거 보니까 이제 새로 이거를 사셔가지고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늘긴 했는데 그래도 한 10대 중에 한 대 정도인 것 같아요. 10대 중에 한 대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이제 이게 한 30%까지 가야죠. 네, 30%까지 가고. 근데 한번 써보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걸림돌이 자기가 얼마나 많이 차를 사용하느냐, 그럼 그 차를 사용하는 것 대비해서 FSD 구독료 99불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조금 운전하느라 힘들어도 한 2, 30분 정도 운전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내가 한 달 99불 정액제를 낼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저 앞에 이제 웨이모 지나가죠. 웨이모가 많이 여기 생겼어요. 제가 저기 웨스트 LA도 그렇고 다운타운도 그렇고 웨이모가 많이 다니긴 해요. 네. 웨이모가 저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는 테슬라에 좋은 거예요. 왜냐면 웨이모가 아무리 빨리 확산해봤자 몇백 대에서 몇천 대까지 가기도 쉽지는 않아요, 한 곳에서. 근데 이제 저렇게 돌아다녀 주면 인식 변화도 생기고, 그 다음에 규제에 대한 것들도 좀 더 꼭 완화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좀 다듬어지겠죠. 쓸모없는 것들은 축소되고 필요한 것들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이 코너링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게 제가 웨이모 주행하는 거 보면 이럴 때도 보면 턱턱턱턱 이렇게 될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좌회전할 때 턱턱턱턱 핸들이 부드럽지 않아요. 차는 그렇게 안 간다 하더라도 핸들 자체가 그러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FSD 그런 경우가 없어요. 이제는 없어졌어요. 완전히 93대에서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돌아갔다가 풀고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풀고 그래요. 진짜 요즘은 FSD가 운전을 해주니까 자꾸 운전할 때 하품이 나와요. 하품이. 이 졸음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해요. 되게 웃기죠. 우리가 운전할 때 졸음 운전 조심해야 된다 그러는데, 저기 웨이모 뉴 제너레이션 저기 오른쪽에 파란색 차, 약간 군청색이라고 하나요? 약간 있었는데, 저 차는 무인이 아니에요. 유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주행 시험을 하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진짜, 원래는 졸음 운전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졸음 감시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만큼 얘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운전을 해주는 거죠. 네. 요 앞에 차도 FSD가 아니에요. 저기서 저렇게 운전하지 않아요. 지금 제 차랑 들어가는 게 틀리죠. 여기 오른쪽이 실선이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들어가서 막 저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 목적지에 다 왔고요. 아마 자동으로 주차할 거예요. 항상